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대 입학하고서 대학생들 즐겨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1, 2주는 과제로 대체를 했고 3주부터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서 3, 4주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시청을 했는데 어땠는지요? 이제 5주, 6주도 지금 온라인 강의로 하게 되어서 독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동영상 공부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그래도 잘 쓰고 느끼는 것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직접 대면 강의를 하면은 이제 질문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건데 비대면이라서 질문 같은 게 아마 좀 어려울 텐데 아마 카톡 단톡방을 만들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스타가 삼킨 방정식을 보면서 수학이 이제 어떻게 쓰이는가 조금 느꼈으리라 믿는데 사실 이제 수학이 하는 일은 이제 과학이 좀 도와주는 그런 새로운 언어로서 수학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과학하고 수학하고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수학은 자기가 몰라도 증명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과학은 되게 이제 실험이나 관찰 그런 것을 통해서 공식을 도출해서 증명을 하지만 수학은 그냥 개념적인 것을 가지고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주면 몰라도 증명하는 방법을 하나를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정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정리를 하나 보겠습니다. 무리수 제곱이 이제 유리수가 되는 이런 것이 존재한다. 존재 기호도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무리수. 이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루트 2는 무리수다. 이건 아마 고등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이것은 증명도 하죠. 사실은 옛날에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것을 알아서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루트 2 제곱이 경수가 이것이 유리수인 경우랑 두 번째 루트 2 제곱이 무리수인 경우. 이건 이제 실수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루트 2 제곱이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는 몰라. 그런데 수학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것이 무리수는 아니니까 만약 이런 경우라면은 증명 완료가 됐습니다. 이해되나? 이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찾으면 돼요. 이것이 루트 2가 무리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수의 유리수라는 건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증명이 끝난 겁니다. 아마 이것을 잘 이해해야 수학을 증명을 잘할 수 있고 이것이 무슨 뜻이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거로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그 존재성이 바로 루트 2라고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유리수인 경우. 그래서 이건 증명됐습니다. 자, 이때가 문제입니다. 자, 이때가 무리수라고 하면 이제 증명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루트 2의 루트 2 제곱을 다시 루트 2 제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는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가정에서 무리수고 이것도 무리수죠. 이미 알고 있고 이건 가정에서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무리주에서 이제 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무리수라는 게 이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리수 사실은 일일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무리수 제곱을 했는데 똑같은 무리수가 아니고 다른 무리수끼리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이면 지수법칙 쓰면 되죠. 그럼 루트 2에 이것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되죠. 그럼 루트 2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이건 2가 되죠. 2는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유리수가 되죠. 이래서 증명이 끝납니다. 수학의 위대한 점이 이겁니다. 몰라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그 동영상에서 봤겠지만 수학하는 사람들 왜 정리를 만들어내느냐? 정말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증명을 한 번 해놓으면 그것을 우리는 모든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갖다가 사용해서 쓰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증명을 하고 그래 하고 사실 이제 증명 목적이 아니고 수학 교육의 목적은 이런 증명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이 키워져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수학을 배워서 어디에 써먹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나도 여러분 미적분이나 이런 거 이제 배웠을지 모르지만 그 미적분학 실제 써먹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착각을 해요. 미적분학을 써먹는 게 아니라 미적분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사고 논리를 써먹는 거죠. 그게 수학교육의 목적인데 사람들이 그런 걸 잊어버리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제 가서 초등학교 교사가 될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을 즐기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아이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이제 가르친 사람이 수학을 싫어하면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학을 즐기고 최소한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칠 때는 수학이 싫다는 느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1주 명제와 논리가 앞에 쪽에서 끝났고 이제 1장 끝났고 2장은 이제 관계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관계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관계는 무엇일까? 자,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자, 이건 이제 관계라는 걸 잘 알아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같은 부모의 자식은 형제다. 이게 참인지 것인지. 우리 여기서 형제라는 얘기는 남녀도 의미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여여도 없고, 뭐 여형제라고 얘기하듯이. 자, 그런 거 있을 때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수학은 참이면 증명을 해야 되고 거짓이면 반례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무한번 참이고 한 번만 거짓이어서 거짓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정리가 참다는 얘기는 100% 참이니까 믿고 써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즉 거짓인 경우가 한 경우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거짓인 경우가 한 경우도 없습니까? 아니면 항상 맞습니까? 고민? 여기 있는 사람? 얘기해봐. 참? 증명? 증명은 지난 시간에 알려줬죠. 여러 가지죠. 지적 증명, 간접 증명. 그 중에서 지적 증명. 하기야 이런 지적 증명 하려면 뭐예요? 경우수가 몇 개 없죠. 그러니까 뭐 직접 증명, 이런 건 이제 전수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증명? 참? 거짓? 자, 대부분 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답을 알려주겠습니다. 거짓입니다. 자, 반례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형제의 정의가 뭔지. 오, 저거 이제 떼닫기 시작하네. 정의, 원래 지난 시간에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정의가 없으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정의를 잘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근데 지금 거짓이라고 지금 알려줬습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거짓일까요? 이제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형제라는 말이 있죠. 자, 이 경우에서 거짓인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혼한 부모 아닙니다. 입양. 예? 입양? 입양도 아니고.
이복 여기서 자신을 낳은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직접 낳은 직접 낳은 자식. 이방이면 형제 되지 뭐 어차피 뭐 배다리 형제도 이복 형제라고 그러는데. 자, 근데 거기는 발레가 아니죠. 지금 거짓인애를 찾으는데 참인애를 찾고 있는. 지금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 가정 중에서도 있을 텐데. 형제의 정의가 뭐지? 잘 생각해 바랍니다. 못 찾네. 이러다는 오늘 안 끝나게 생겼는데. 자,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 중에서 형제가 아닌 그 거짓인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아까 이 질문 잘했는데 형제의 정의라고 그랬대. 흔들어주면 형제가 되려면 힌트를 더 줘야 되는데 몇 명 있어야 됩니까? 한 명만 있었어요. 한 명만 있는 가정에서 거짓입니다. 거짓. 한 명. 이런 걸 잘 찾아야 돼요. 수학을 증명하는. 우리가 이제 케이스를 나눌 때 그런 케이스를 가끔씩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모든 케이스라고 하는데 케이스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자녀 단위가 굉장히 많죠. 이런 데는 형제 아닙니다. 자, 이런 것처럼 수학은 이런 것을 이제 잘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형제 뭐 이런 것도 역시 이제 관계이겠죠. 그래서 관계가 되려면 사실 적어도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우리는 관계인 거 정의할 때는 2개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사실 이제 수학에서 관계, 뭐 형제 관계, 자매 관계, 부모 관계, 무슨 뭐 동창 관계,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수학에서 의미하는 관계는 무엇을 관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수학에서 정의하는 관계는 명확하게 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준비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두 집합이 있습니다. A, B가 있는데, 두 집합을 할 때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A, B가 있는데, 여기서 이 순서진 쌍, A, B. 아마 이건 뭐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이제 순서쌍이라고 그러는데, 이 쌍이 같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끼리끼리, 앞에 것끼리, 뒤에 것끼리 같을 때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도 다르면 다른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수학은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참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 2개고 여기 3개면 뭐 A, B, 뭐 C 이렇게 되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것도 당연히 안 같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쌍마다. 근데 보통 이제 2쌍만 할 거예요. 뒤에 가서 뭐 3쌍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을 2쌍 가지고 이제 3쌍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2쌍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쌍인데, 이제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쌍들이 집합, 요 쌍을 합쳐놓은 것을 뭐냐면 곱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죠?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카테시언, 데카르트의 이거 나왔어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 데카르트는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나올 때도 맨날 늦잠 자서 못 나오고 그래서 맨날 침대에 누워있고, 하도 맨날 늦는데 너무 수학을 잘해. 그런데 이제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데카르트는 워낙 잘하는데 늦어도 된다. 뭐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발견한 영화를 보면 아프니까 맨날 누워있는데 천장 보니까 사각형이에요. 거기에 파리감마지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 8일을 여기 딱 봤을 때 여기서부터 A만큼 여기서 또 B만큼 간 이 쌍을 이렇게 쓰자 해서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교접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처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카르트가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데카르트 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곱집합이라는데 실제 곱하기가 아니고 곱하기 형식으로 쓰는 것 뿐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에서 뽑고 B에서 뽑은 것을 다 모아놓은 것을 이렇게 곱집합이라고 데카르트 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몸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수학을 잘했는데 이제 말년 얘기를 보면 이제 그때 당시는 원래 수학자들은 서양에서 굉장히 이제 우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수학자들이 국가 정책도 세우고 이런 거 계산해줬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걸 서양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학자들 굉장히 우대를 해줬습니다. 근데 스웨덴이 어디 있는 그러한 여왕이 데카르트가 너무 잘한다니까 데카르트를 모셔가지고 지금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자문을 얻듯이 그걸 이제 자문을 얻는 이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데카르트는 늦잠 자는 사람이고, 근데 그 스웨덴 여왕은 새벽형이고, 그런데 그 북쪽이죠. 그 북쪽인데 왕이 일하는 시간 맞춰서 새벽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거기 가다가 뭐 비 맞고 그래서 뭐 감기가 폐결핵에 걸려서 뭐 일찍 불황에 죽은 사람인데 어차피 이 데카르트가 이런 것을 해서 그전에는 말로만 했던 그 수학을 이걸로 아주 되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해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문자 쓰는 거 있지? 여기도 이제 데카르트가 여러 문자를 도입해서 썼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학에서 이제 문자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 문자를 쓰면은 수학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수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문자 쓰면은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 있습니다.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판별식. 금방. 그래도 금방 하네. 판별식 나옵니다. 어떤 수의 제곱에 다른 수와 또 다른 수의 4배 사이의 c를 빼면,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의 c, 이것을 제곱이 되는 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 어떤 수는 여기를 좀 잘못 썼네. 어떤 수가 다시 b가 되죠. 더하거나 빼건데 빼거나네. 이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수가 a가 되죠. a를 2배로 나눈 거. 이걸 보면 수학이 문자를 왜 쓰는지 알아요. 수학을 쓰면 진짜 문자에서 간단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운합니다. 옛날에는
수학 이렇게 써요. 말로. 그래서 이제 문자를 발명해 준 여러분 수학자들이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대에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쓰면 수학이 명료해지고 이야기도 굉장히 수월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여기 문자를 보면 이거 나오죠? A, B, C, X, Y, Z. 자, 근데 문자를 쓸 때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문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써도 A, B, C라는 게 X, Y, Z 똑같은 문자인데, 물론 이제 문자를 쓰면 수학이 굉장히 편해지는데, 다르게 느껴지죠?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나요? 이건 어떤 문자, 이건 어떤 문자? 하나 예를 들면 이거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운 거? 자, 1차식입니다. 1차식인데, 1차식, 또 1차 함수,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이제 X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문자가 몇 개 있냐면은, A, B, X, Y, Z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 B랑 X, Y가 좀 다르게 느껴지죠? 어떻게 느껴지나요? X는 변수. X는 변수. 이건 변수 아닌가?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 어떤 게? 어떤 게 독립? 어떤 게 종속 변수? 그럼 이건 변수인가 아닌가? 변수인가 아닌가? 일단 다. 변수입니다. 자, 변수란 뜻은 뭐예요? 무엇이 문자에다가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무엇이 넣을 수 있는 건데 A, B랑 X는 또 다르게 느껴지잖아. 어떻게 달라지는 변수? A, B가 독립변수. A, B가 독립변수? 그 다음에? X, Y가 종속변수. 그래? 그 종속변수? 그럼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정의가 뭔지? 다 정의인데? 변수는 넣었는데 이쪽은 독립변수고 이쪽은 종속변수다? 격자적 A, B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에 대응되는 Y에 대한 함수값이 달라지니까. 그럼 유일하게 달라지니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종속 독립이라는 얘기는 독립이 된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결정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바뀌어도 이거 지맘대로 바뀔 수 있죠. 여러분 1, 2이면 이거 쌍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건 독립종속이 아니에요. 자, 이만큼 수학을 정확하게 알기 쉽지가 않아요. 정의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알려주겠습니다. 자, 다 변수입니다. 그런데 이쪽 변수를 보통 이제 뭐라고 합니다? 변수는 변수인데 보통 뭐라고 그래? 상수랑 많이 얘기하죠. 근데 상수란 얘기는 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수, 변수쯤 해가지고 이쪽은 뭐냐면 한 번 대입 가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넣어. 이쪽은 무한번 가능. 이쪽은 무한번. 자, 그런데 실제로 무한번이지만은 우리가 말이 없으면 이것은 범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실수. 말이 없으면 실수예요. 실수번 집어넣으니까 무한번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집어넣냐? Y를 먼저 집어넣냐? X를 먼저 집어넣냐? 그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이쪽이 먼저 마음대로 집어넣는 변수를 우리는 독립변수. 이게 결정돼가지고 나중에 이어지는 거, 이런 것을 종속변수 얘기를 합니다. 벌써 변수를 했는데 변수의 성질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수학이 변수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충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쓰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변수가 4개인데 그 중에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실제 따지면 7가지 정도 됩니다. 어떤 공식은, 예를 들면 뭐 전압 그런 것은 서로가 독립변수. 종속이 안 되고. 2개 결정은 나머지 하나 결정되는 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변수도 있고. 여기는 X가 결정되고 Y가 결정되는 거. Y가 결정되고 Y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고, 어떤 문자는 진짜 수를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대입 못하는 그런 문자가 있어. 뭐지? 뭐? 상수. 어? 상수. 아니, 문자로 얘기하라니까. 문자 중에 진짜 수를 나타내는 문자. C. 이 또 뭐 있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쓰는 거. 파이. 파이. 원에서 쓰는 거. 이건 진짜 수입니다. 이것은 사실 극한값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 이렇게 가는 극한값 2.81828 이렇게 나가는 수고, 이것은 원에서 나오는 3.1415 나오는 이러한 수. 이게 진짜 수입니다. 이것처럼 문자가 여러 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식에서 쓰는 문자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런 걸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이제 자, 문자가 굉장히 편하지만 수학에 나타내는 문자의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걸 알고서 생각하자.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좀,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쓰게 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X, 이거 쓴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데카르트 이쪽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제 문자를 발명을 하고 쓰긴 썼지만, 물론 이제 데카르트는 다른 사람이 발명을 썼는데, X를 쓰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문자 썼는데, A라는 문자를 이제 썼어요. 그런데, 책을 조판하면 옛날에는 이제 활짝 이렇게 조판을 했죠. 조판을 했는데, 이건 이제 A라는 글자를 너무 많이 써고 조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판할 때 제일 안 쓰는 문자가 뭐겠습니까? 사전에서 제일 조금 나오는, 여러분들 사전 안 써놨죠? 제일 조금 나오는 문자. X가 제일 얇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무 들어갔는데 이건 모지래. 그래가지고 저자한테 가가지고 이거 보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 사람 변수냐 아닌지 모르고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것 같은데 이거 활짝이 나무 들어갔는데 X를 써도 됩니까? 해서 그거 써라. 그래서 쓴 겁니다. 결국에는 수학자가 발명한 게 아니고 인쇄국이 발명한 겁니다. X라는 거.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이제 사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주의할 점은 항상 이건 논리로 갑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논리 공입니다. 논리입니다. 동시만족을 해야 돼요. A 앞에 쪽은 A 원소, 뒤에 쪽은 B 원소. 이렇게 쌍으로 묶어놓은 것을 곱집합. 이거 처음에 만든 사람은 데카르트. 그래서 데카르트고 카테시언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정의적인 문제고, 자, 그러면 이제 수학으로 넘어갈까요? A 집합 A 원소가 N개, B 원소가 N개면 Mn은 몇 개겠습니까? 뭐 직관적으로 그냥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A 집합의 개수, 여기는 B 집합의 개수, 여기는 1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냐면 N개고, 여기는 1서부터 시작해서 N개입니다. 그럼 이 쌍들은 몇 개? 그냥 보이죠? Mn개. 이건 뭐 거의 직관적으로 증명할 것도 없죠. 거의 뭐 당연한 거니까. 세번이니까. 전수조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Mn개라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개수의 문제고. 자, 다음에는 이게 Mn이면 A, B랑 BA 이제 이것을 바꿨습니다. 집합을. 자, 그러면 이쪽을 먼저 할까요? 이쪽은 같은 집합입니까? 다른 집합입니까? 그 집합에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앞뒤를 바꾸면 같을까 다를까? 이거? 다릅니다. 간단한 예로 A라는 집합을 1이라고 생각하고 B라는 집합을 하나짜리 A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A 크로스 B는 뭐냐면